여기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우직한 사내가 있습니다. 여자 손목 한번 못 잡아본 이 노총각 앞에 어느 날 비바람과 함께 기막힌 인연이 찾아옵니다. 쫓기는 신세임에도 덜컥 사내의 아이를 낳아주겠다. 맹세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 시뻘건 불덩이를 들고 맞선 사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 때가 없는 선행이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는 복덩이로 돌아오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독굽는 마을에 곰새라는 옹기장수가 살았습니다. 말이 좋아 마을이지 늑대 울음소리만 처량한 외딴 산빛 아래 집이라곤 곰새가 사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한 채뿐이었지요. 곰새 나이 40 중반. 남들은 손자볼 나이에 그는 여태 혼자 가마 아궁이에 불이나 떼며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덩치가 산만하고 무뚝뚝하니 중매쟁이들도 혀를 내두르고 도망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물길을 틀어나갔던 곰새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옵니다. 산신당 처마 밑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 바로 비 때문에 팔려가다 도망친 연하였습니다. 곰새는 여인을 들쳐 메고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아랫목에 뉘어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툭 던져주는데 이 곰 같은 사내가 건넨 말은 무뚝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산 목숨이 그리 가벼운가? 비 그치면 가쇼. 내 집에서 귀신 나오는 꼴은 못 보니까. 투박한 말투였으나 그 눈빛엔 사심없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쫓기느라 며칠을 굶고 공포에 떨었던 연하. 세상 모든 사내가 자기를 탐하거나 흉보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 사내는 그저 따뜻한 아랫목과 먹을 것을 내어줄 뿐입니다. 연하는 뜨거운 감자를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 첫 번째 사내였으니까요. 사흘 꼬박 퍼붓던 비가 그치고 산천 초목이 말끔히 세수를 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헌데 곰새의 오두막에도 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돼지우리 같던 부엌이 반들반들 윤이 나고 해진 옷가지가 말끔하게 기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몸을 추스른 연하가 곰새가 잠든 사이 솜씨를 발휘해 살림을 해놓은 것이지요. 평생 밥상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곰새. 갓 지은 밥상을 받고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가슴 저릿한 일인 줄 미처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곰새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외간 여자를 데리고 있다간 소문만 흉하게 날 터이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연하가 곰새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어르신,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나가면 잡혀 죽을 목숨,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저를 거두어만 주신다면 끊어진 어르신의 대를 제가 이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여자를 모르고 살던 곰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이 처자의 당돌한 맹세.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을 겁니다. 곰새는 차마 그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슬그머니 짐을 내려놓고 말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허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냄새를 맡은 놈들이 기어이 이 깊은 산골까지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악덕 지주 밑에서 추노꾼 노릇을 하는 마르모가와 그 왈패들. 놈들은 다짜고짜 곰새의 오두막을 들이닥쳐 살림을 부수고 연하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내년이 서방질할 곳이 없어 이 첩첩산중 숫쟁이한테
붙어 먹었구나. 끌어내라.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려는 찰나 우레와 같은 고함이 산을 울립니다. 내 집에서 당장 손 떼지 못해. 곰새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뻘건 숯을 퍼나르는 거대한 무쇠삽이 들려 있었지요. 평소엔 순둥이 같던 곰새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오가 패거리가 칼을 빼들고 위협했지만 십수년을 흙을 이기고 장작을 패며 다져진 곰새의 괴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곰새가 아궁이에서 펄펄 끓는 숯덩이를 삽으로 퍼서 놈들 앞에 뿌리니 마치 화산이 폭발한 듯 불똥이 튀고 놈들은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하고 매서운지 천하의 오가놈도 오금을 저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식구 건드리면 그땐 이 아궁이에 쳐넣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 테다. 내 식구. 그렇습니다. 곰새에게 연하는 이미 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내 사람, 내 가족이었습니다. 놈들은 쫓아냈지만 곰새는 알았습니다. 독사 같은 놈들이니 관아 포졸까지 대동해 다시 올 것이 뻔했지요. 곰새는 그 길로 가마터에 불을 끕니다. 평생을 바쳐온 삶의 터전이었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할 순 없었으니까요. 갑시다. 흙이야 어디 널린 게 흙이고 손만 있으면 그릇은 어디서든 굽소.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밤 소달구지 하나에 세간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달구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연하는 곰새의 넓은 등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내. 연하의 가슴 속에선 고마움을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추노꾼들의 손이 닿지 않는 남쪽 따뜻한 땅.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 두 사람은 새 둥지를 틉니다. 가진 것 다 버리고 왔으나 두 사람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밝기만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곰새의 온기는 튼튼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졌고 연하의 야무진 살림 솜씨 덕에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 밝은 밤 연하가 수줍게 웃으며 곰새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배로 가져갑니다. 여보, 드디어 약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곰새의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핏덩이 아들을 안아든 곰새,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처음엔 쫓기는 자와 숨겨주는 자로 만났으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다 보니 진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땅이 더 굳어지는 법. 두 사람이 빚어낸 인생이라는 그릇에 이제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복이 가득 찼습니다. 비 오는 날 베푼 감자 한 알의 온정이 한 사내의 인생을 이토록 따뜻하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